그동안 본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요. 오늘은 서론을 쓰는 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쓰기 문제 54번에서 40점 받기를 계속 분야별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형식을 정해놓고 답을 만들자는 거예요. 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점 기준표에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써야 하는데요. 서론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서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토픽 코치에서는 서론 120자와 질문 3개에 대해서 160자씩 총 600자를 쓰자고 하는데요. 서론 120자를 쓰려면 40자 문장을 3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론에 들어갈 문장 3개를 쉽게 쓸 수 있는 템플릿과 작성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더 높은 점수 얻으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10개 언어로 자막을 올려놨으니까요. 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자막을 켜고 봐주세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쓰기 54번뿐만 아니라 다른 글쓰기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현상을 씁니다. 문장은 최근 뭐뭐는 뭐뭐로 인해 뭐뭐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중요성이에요. 이 주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를 쓰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장 세 번째에서는 방향성입니다. 이 글의 방향성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서론이 끝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쓸까 고민할 필요 없이 현상을 쓰면 됩니다. 가능하면 문제에 나온 문장을 조금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쓰기 문제 96회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문제의 첫 문장을 보면요. 오늘날 직장 내에서의 복장, 출퇴근 시간, 업무 방식 등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끝문장에 직장과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걸 모아서 이 문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뭘 바꿨나요? 먼저 직장과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직장 내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문제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쓰면 답안의 글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바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첫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를 쓰는 건데요. 뭐뭐는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역시 쓰기 문제 96회 문제로 써볼까요? 직장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내용과 직장에 있는 모든 주체라는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장에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2개의 문구만 추가했는데도 고급스러운 문장이 완성이 되었죠?
세 번째 문장은 이 글은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서론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형식은 2의 질문 1 주제, 질문 2 주제, 질문 3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직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의 장점. 두 번째 질문은 단점. 세 번째 질문은 해결 방안이죠. 템플릿에 적용해 볼까요? 이에 직장 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이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개의 문장을 레고 조립하듯이 모아볼까요? 최근 직장 내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장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장에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직장 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도 169자가 되네요. 좀 더 고급스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장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장에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바꾸니 183자가 되었고 훨씬 고급스럽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10개의 문제만 연습해 보세요. 서론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서론은 모든 문제에 다 써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론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유형을 연습해 보려면 많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면서 연습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라서 유형별로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픽코치에서는 38개의 기출문제, 92개의 예상문제를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고 10개의 언어로 답안을 번역해 줍니다. 여러 주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도 공부할 수 있고요. 내가 쓴 답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AI가 틀린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토픽 코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 첫 번째, 서론은 세 문장으로 정리. 두 번째, 문장 1, 현상, 문장 2, 중요성, 문장 3, 방향성,